건국대학교의 박지연 교수님께서 미래 경제 안보와 기술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쪽 벽 뒤에 있는 시계를 해가지고요. 43분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참석자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뭐 여기 이걸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걸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는? 요걸로? 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네, 뒤로 넘겼죠. 예, 이렇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초빙 교수 박지현입니다. 오늘 한국 IT 서비스 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미래경제안보와 기술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2년간 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대학교에서 한 4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매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쓸 때 보면은 참 특이하게도 깜짝 놀란 게 항상 이 언론에서 이렇게 투고를 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또 방송에 출연할 때는 반드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반드시 이렇게 밝히게끔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대단히 아주 신경스럽고 놀라웠습니다. 평생 직책, 이름, 소속 임무 하는 일 등등을 절대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만 살다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또 이렇게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정말 그 격세지감을 느끼고 음지든 양지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또 세계를 품은 명문 건국대학교 바로 행정대학원의 초빙 교수 박지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미래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는 매우 제목도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이 제목에 맞는 이렇게 내용으로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그 1, 2번까지는 세계와 국내 사이버 이용 또 기업 기술 유출 현황 이런 거는 그냥 소개를 그냥 간단히 하고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 기업 보안의 북한 리스크 또는 또 중국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기업의 보안 취약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년, 2, 3년 전에 CNN이 뽑은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최고인 것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CNN 그 바쁜 CNN이 이런 거를 이렇게 기획 기사로 이렇게 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도만 해도 진짜 대단할 건데 그 CNN이 10개씩이나 한국밖에 없는 독보적인 사실을 이렇게 출연했다고 하는 거 대단히 좀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그 2등부터 보면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세계 아주 독보적이다. 2등이 미국인데 1인당 한 78건 정도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한 30%, 한 40% 가까이가 더 많은 130건 가까이를 쓴다. 신용카드를 대단히 많이 쓴다. 그리고 또 일 중독이다. 세 번째는 한국인은 주 평균의 노동시간 OECD 평균의 32.8시간에 비해서 이것도 3분의 1 이상, 36% 이상 많이 한다. 이렇게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아마 OECD 하면 몇 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밤이 없는 우리 생활을 하고 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주 판매량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그 보드카 스미르노프 이 보드카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술 판매량이 소주가 많다. 소주 마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일 텐데 소주 판매량이 세계 최고 1위가 11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술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다. 정말 그 미국 CNN도
놀라울 것입니다 아마. 그다음에 한국은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 심지어는 흙까지 이용해서 모든 걸 직전적으로 실험해서 마침내 성공적인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 나라다. 지렁이, 달팽이, 뭐 화산점토, 뭐 콩, 뭐 한약재, 우리는 동원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다. 그다음 여자 골프는 여러분 누구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또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에 출시 이후로 우리나라가 판매가 반 이상이나 많고 게임 고수도 제일 많다. 이게 프로 선수도 이렇게 많고 굉장히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잘한다. 비행기 승무원 아주 세계적이고 소개팅 문화도 아주 특이하다. 소개팅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돌아서면서 다음 소개팅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묻는 나라가 우리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그다음에 성형수술은 아주 범주가 아주 제한이 없다. 뭐 척이든 이마든 광대뼈든 어디든지 간에 닿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성공적인 성형수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2번부터 10번째인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이 CNN이 뽑은 게 독보적인 한국의 인터넷 수준입니다. 그 이용률과 보급률과 속도와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 국내사이버 이용 현황 추세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지금 세계 지구상에 이 실시간 제가 이거 준비하는 10월 29일 날 16시 현재 인터넷 그 라이프 스탯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오늘 그 인터넷 이용하는 숫자가 바로바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터넷 이용자가 47억 2천 명이다. 우리 지구 인구의 77억의 61%입니다. 그리고 총 웹사이트 수가 18억 1,000개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팀 버너스리가 1989년에 처음으로 그 웹사이트를 만든 이후로 한 31년 만에 18억 개가 이렇게 웹사이트가 생겼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그만큼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4인 가족의 한 가정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구상의 모든 그 4인 가정마다 홈페이지가 하나씩 다 있다고 하는 정도로 30년 만에 이렇게 웹사이트 수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일일 인터넷 송신량이 보면은 1774건이다. 대단한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검색 수가 하루에 50억 건이다. 그런데 페이스북 활동자가 26억 4천만 명이다. 엄청나죠? 페이스북에. 여기에는 아마 조국 교수나 진중권 교수도 이게 열심히 활동하는 숫자가 다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 활동자 8억 8천 명, 트위터 활동자 3억 7천 명. 그러면 일일 트위터 송신 5억 3천만 건. 그리고 일일 유튜브, 요새 유튜브 대세더라고요. 유튜브가 이렇게 열람하는 게 일일 하루에 50억 회입니다. 50억 회. 이거는 뭐 여기 아까 여기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투데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투데이. 이건 뭐 하루 바로 실시간이니까. 그다음에 일일 뭐 인스타그램 업로드는 6천만 건이다. 이런 정도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독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생산도 이루어지고 절도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보면은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은 국제 전기통신연합에서 ITU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닐슨 온라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세계 2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4위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이런 국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58.8%인데 우리나라는 95.9%나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다. 북한은 0.1% 이렇게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는 안도라라고 하는 1위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인구 7만 7천 명의 그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요거는 프랑스하고 스페인, 프랑스하고 스페인 여기 접경 지역에는 한 나라인데 우리 서울 그 대치동, 대치 1동, 2동, 4동 요 인구 합친 거하고 비슷한 이런 규모고 나라 크기는 제주도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98.9%가 이제 이게 보급이 돼가지고 1위를 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웬만큼 이렇게 5천만 명 이상 나라 중에는 우리가 단연 1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라 같은 나라 선진 39개국 대상으로 했을 때는 2018년 6월에 미국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사회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국이 독보적인 1위다. 94%다. 그러니까 94%가 스마트폰인데 나머지 6%는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은 피치폰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100%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위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83%, 일본은 21인데 59%, 중국은 15위 6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SNS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3위다. 그래서 여기는 1위가 요르단, 2위가 레바논,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규모 큰 나라에서 비교하면 역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SNS도 우리는 독보적인 1등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도 숫자로 보면은 96%로 1등이다. 세계 평균은 75%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실제 그 사용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독보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그 속도로 봐도 이게 우리 한국이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10개국 중에서 당연히 이렇게 1등이다. 이 10개국은 상당히 큰 제법 이렇게 규모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4메가바이트, 10메가바이트, 15메가바이트, 25메가바이트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래서 2017년 1분기 인터넷 평균 그 속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이 2017년 아카마이 코리아 뭐 이런 그 기관에서 만든 이 자료인데 13분기 연속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도 전 분야에서 1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 2위는 노르웨이다.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독보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럼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월차 세계 1위다. 이거는 2020년 4월 인터넷 속도 측정한 전문회사 스피드 테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조사한 자료인데 최근 자료인데 여기 1등이다. 그다음에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가 여기 이제 좀 아쉽게 18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바로 이맘때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의해서 2위였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이런 걸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런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 유출 실태 여기 우리나라가 상당히 두뇌 유출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요거는 이제 두뇌 지수가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두뇌가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43위로 여기 54개국 중에서 제일 우리가 두뇌 유출이 많은 나라다. 주로 우리 중국으로 다 가고 있다.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보면은 이게 121건인데 여기서 뭐 중소기업이 뭐 이렇게 3분의 2 이상 많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런 데 집중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나가서는 안 되는 국가 핵심 기술 이것도 이 6년 사이에 29건이나 나갔다. 이 29건도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경쟁력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실상이 우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유출 유형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메일, 휴대폰 이걸로 이제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군 부대까지도 이제 사이버 공격 탐지가 되고 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우리 서른 의원이 이번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 3만 건 정도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게 이제 큰 사건이 3번이나 있었는데 이 3번을 통해서 2급, 3급 뭐 대비하는 이런 군사 기밀들이 120여 건이나 나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국군정보사령부 2018년에 이 퇴직한 이 장교인데 이 사람은 그 현직 장교, 자기 후배 장교 황모 씨한테 6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북한 잠수함 추진 동향 같은 중요한 그 기밀, 2급, 3급 기밀 한 50여 건을 입수해서 주한 일본 그 정보요원한테 수천만 원에 이렇게 넘긴
이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국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그 흑색 요원, 자기 동료 요원입니다. 흑색 정보 요원, 이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숨어서 활동하는 이런 동료 요원의 이게 신상 정보까지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그 해당 그 정보 요원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급거 귀국하는 이런 사태까지 빗겨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19년에 그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관의 그 무간부 대령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위에 이 사람은 대부분의 징역 4년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에 근무하면서 미 태평양 신전략계획이나 주중 대사관 무간부의 전시 활동 계획 이런 이상급 기밀을 50여 건이나 휴대해가지고 북한과 중국 용어를 접촉을 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국군 기무사령부 해군 소령이 또 이게 사드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그 기밀을 20여 건을 이렇게 중국 측에다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을 이게 확정받은 정말 이게 앞날이 창창한 이런 이 중간 간부들이 고위 장교들이 이런 그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앞날을 다 이렇게 망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 또 기술을 또 이렇게 유출하는 이런 사고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원들이 한 60여 명 이렇게 퇴직할 때 연구원들이 거의 이렇게 자료를 항상 이렇게 유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큰 이렇게 이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원이 최근에 퇴직한 한 연구원이 한 사람이 68만 건 이렇게 무단 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막 해외에 유출된 게 확인만 되면은 이 사람은 최고 20년, 징역 20년에 벌금 20억 원까지 이렇게 맞게 되는 엄청난 이런 이렇게 횡액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그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퇴직한 2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ADD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이런 기관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외부 소행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대통령께서는 부임 첫 해 ADD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격려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군기 잡는 이런 방문입니다. 그래서 바쁜 대통령께서 ADD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보안을 당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의 가장 큰 그 위협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대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유출이 최근에 한 71건 유출한 국가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 유출된 게 4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기간 동안에 2014년에서 18년까지 5년간 경찰청 검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 간 게 전체 건수의 68%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도 각각 7건씩 우리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주로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해킹을 주로 중국 사람들이 해킹 많이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국 리스크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거 이게 이론과 이렇게 명분에 의해서 이런 게 바로 정책으로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외국의 중요한 인력들을 중국에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여기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제조업 대국에서 물량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질적인 강국으로 중국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나 로봇이나 의료, 통신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같은 이런 10개 첨단 제조 분야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첫째는 이제 25년까지는 1단계에서는
3등급과 제조업 강국 3등급까지 진입한다. 이 3등급 수준이 어디냐? 한국과 영국과 프랑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여기까지는 정직한 면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4등급 이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한국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오겠다.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10년간 2026년에서 2035년간은 2등급으로 진입을 해서 독일, 일본 수준으로 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10년, 2049년 중국이 건국한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일본을 능가해가지고 1등급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도 하겠지만은 외국에서 많은 이런 기술을 훔쳐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해들을 사오기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인력을 뽑아오는 계획이 천인 계획입니다. 이 천인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해외 진출해 있는 중국 기술 인재들을 이렇게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건데 그 자세히 보면은 내면적으로는 외국인 과학자를 중국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990년대는 100명을 초청하겠다. 100인 계획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08년에는 1000인 계획, 지금 2012년에는 만인 계획까지 갔습니다. 왜 만인 계획까지 갔느냐? 2012년에 여기 1000인 계획 발표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벌써 4배를 그냥 초월했습니다. 목표가 4,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8년 만에 2020년에는 8,0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는 1만 명까지 이렇게 유치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AI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선진화되고 있는데, 선두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해킹하고 이게 바로 천인 계획에 의한 인재 유인 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인 계획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걸려든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을 보면은 미국 하버드대 그 생물학과장 찰스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미국계입니다. 중국계도 아니고 미국계인데 이 사람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논문 인용 횟수가 세계 최고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에 26명밖에 없는 유니버시티 교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선발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데 바로 중국 천인 계획에 걸려 들어가지고 연구비 150만 불 이렇게 나노 연구소 만들어주고 월급 5만 불, 연 15만 불 생활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이 사람은 그 펜타곤 비밀무기 이렇게 연구에다 참여했는데 여기서 정부로부터 176억이나 연구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거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미국 당국에 신고를 안 하고 이 사람은 천인 계획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칸소수 조립대 전기공학과 사이먼 영 이 중국계인데 이 사람도 이게 나사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500만 불이나 이렇게 수령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미신고를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우연히 또 이렇게 도서관에서 외장 하드를 이렇게 분실했다가 분실된 걸 이거 찾아주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상한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검거된 그런 경우. 특히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최근에 카이스트 전기공학부의 이모 교수 이 양반이 또 이렇게 그 자율주행 기술 이게 라이드라고 하는 거 아주 그 자율주행의 정추 신경계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다 이렇게 유출을 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한 33억 이렇게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수사 중인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바쁘신 분이 또 카이스트도 한번 또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도 스탠포드 대학에 여기도 중국계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 사람도 그 노벨 물리학상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인 계획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수사가 들어오니까 체포 당일 학교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중국 펀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5천억 원 정도를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중국 펀드는 바로 그 중국 그 기술 유출에 큰 통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이렇게 천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 이 사람은 참 이게 이 청와대도 국민청원회까지 이렇게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게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 범죄 행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기 학교에 뉴스레터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에 의해서 이게 그 청와대 이게 청원도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은 항상 그저 195 대우라고 해서 195 대우라고 해서 1년 그 최고 연봉의 9배를 5년간 보장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기술 인력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55였습니다. 5배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껑충 뛰어가지고 195가 됐다. 이런 이제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또 최근에 삼성전자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중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이런 사태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북한도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화면만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나가 있는 이게 삼성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바로 북한에 그 포섭된 공작원에 의해 가지고 삼성망에 북한 이게 공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호텔도 예약하고 항공권도 예약하고, 북한의 그 225국의 그 국장, 이 국장이라고 하는 강관주라고 하는 국장이 있는데, 이거는 김일성 엄마 강반석의 친정 조카입니다. 김일성이 한 사촌, 김정일이 해서 사촌 정도 됩니다. 북한 권력 서열 10인데 이 사람이 만성 신부정증으로 인해 가지고 싱가포르에 그 병원 치료를 갈 때 바로 이 공작원이 삼성망으로 들어와 가지고 삼성 이름으로 그 항공권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그렇게 하면 40%가 이렇게 가격이 싸진답니다. 그래서 온갖 그 의료 장비나 이런 그 컴퓨터 같은 물품도 바로 삼성 이 망으로 침투해 가지고 다 이렇게 활용했던 엄청난 이렇게 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안 취약 그다음에 대책이나 취약한 실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 화면만 이렇게 넘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이렇게 그 합회에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간 배정을 제대로 제가 하지를 못해서 균형 있는 이렇게 발표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그 시간이 좀 아쉬울 뿐이고요. 그 박주영 교수님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경험하셨던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될까요? 예. 그 카이스트 교수 기술 유출한 교수요. 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저희 지금 한상 수사 중에 있는데요. 네. 이분은 그 자기들하고 이게 라이더 기술인데 예. 라이파이 기술을 줬다. 이거는 범용 기술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게, 이게 그 라이더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그 감사 예. 자체 감사에서도 이게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학교